이게 다 뭐야? 누가 또 오는 거야? 내가 열어볼게. 다들 놀랄 준비해. 헉, 너 미쳤어?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다 뭐지? 내 눈앞에 있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 무슨 대화이냐고요? 바로 저와 함께 한국 여행을 온 독일 친구들과 식당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희 셋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지금은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되었죠. 전 독일인이고 촬영 작가인 레오니이고요. 제 친구는 여행 유튜버인데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유튜버들이에요. 둘 다 회사 생활을 하던 친구들인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셋은 성격도 다르고 각자 개성도 강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좋아하는 음식이 같다는 거예요. 바로 해산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날 해산물을 먹으러 가곤 했답니다. 하지만 자주는 못 가요. 독일은 해산물이 비싸거든요. 생일 때나 가게 되는 곳이 해산물 식당입니다. 제가 해외 촬영차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안 되었다며 왜 하필 한국이냐며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한국으로 출장 가는 게 왜 안타깝냐고 했더니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 유명한 나라를 가면 일도 하고 여행도 할 텐데 하면서 말이죠. 전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죠. 너희는 유튜버가 될 거라면서 그것도 여행 유튜버가 될 거라며 한국을 모르냐며 너무 트렌드를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안나가 한국에 대해 모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BTS를 이야기하며 K-팝이라고 하는 노래도 들어보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노래 들어보고 드라마 본 거로는 한국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한 번밖에 못 다녀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강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장 가서 3일은 촬영으로 바쁘고 3일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 친구들에게도 같이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나와 루카스는 잠시 고민하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갑자기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나와 루카스는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는 모습이 더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가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유럽 국가와 비교해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입국 수속은 물론 저희가 가고자 했던 곳은 강남이라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었는데요.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연결되어 있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것도 편리하더군요. 가격을 보고 더 놀랬습니다. 독일은 교통비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편입니다.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도로 사용료가 비싼 편이에요. 대중교통도 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 및 여행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용료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기차로 도시 중심부까지 가려면 45유로 정도 되는데 그럼 한국 돈으로 6만 원이 넘는 돈이 되겠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5천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도착을 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안나는 독일이 더 선진국이고 교통기술도 발달되어 있어서 비싼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전 아니라고 했지만 두 친구는 또 안 믿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공항철도가 도착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무척 당황했는데 안전장치라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최첨 단장치를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다니. 그리고 탑승해보니 무척이나 쾌적하고 좋더군요. 장시간 비행 후라 피곤했는데 앉아서 갈 수 있었답니다. 1시간가량이 걸렸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이야기하며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다고 이야기하며 도착을 알려주는 알림음과 방송도 무척 편리한 시설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신사역을 나서고 나서 루카스가 제게 흡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는 루카스를 말렸습니다. 전 한국에서는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루카스는 기분 나빠하며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독일에서는 크게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흡연 문화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간호사가 놀랍지 않을 만큼요. 실내 흡연만 금지하는 정도로 흡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적습니다. 답답해하는 친구에게 제가 구글링으로 한국의 금연 정책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자유로운 흡연이 가능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고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공동체의 영역이냐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라에 갔으니 그 나라 법을 따르겠다면 수긍하더군요. 그리고 흡연 가는 구역에 가서 흡연을 하고 왔습니다. 루카스는 근데 정말 이상하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며 아이와 산책하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도 담배를 많이 피는데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안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한국 남성들도 상위권에 랭킹될 만큼 애연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그리고 아이와 임산부, 아기 엄마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반영된 거라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는 담배 이야기는 그만하고 맛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갈 맛집은 바로 해산물 요리, 조개찜 맛집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전통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해산물을 찾는다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언급했듯이 저와 친구들은 해산물 킬러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해산물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국토 면적이 매우 넓은 나라임에도 바다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답니다. 항구 도시로 알려진 함부르크조차도 바다와 맞닿아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먹기 힘들기에 각종 기름에 절이거나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하여 먹었지요. 그러니 저희가 한국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드디어 도착한 한국 식당. 저희가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테이블이 이상해요. 테이블 안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뭘 하려고 하는지 상상조차 안 가네요. 저희는 메뉴판을 보다 해물찜을 주문했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테이블 한가운데가 파여져 있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에 딱 맞춘 커다란 냄비가 올려지더니 타이머를 두고 갔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라고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드디어 뚜껑을 열 타이밍이 다가온 걸 육감적으로 알겠더군요. 이게 무슨 조개가 사각팬 가득 담겨 있습니다. 뽀얀 국물이 가득하고 배추와 어묵, 그리고 계란까지 있네요. 너무 다양한 조개들이 있어 제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자 직원분이 친절하게 조개 종류를 설명해 주셨어요. 전복과 가리비, 그리고 석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굴. 어머 굴이 있네요. 독일에서 굴은 진짜 비싼데 생고추쟁이와 간장, 초고추장 등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먹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손으로 조개를 집으니 너무 뜨겁더군요. 직원분이 웃으시며 테이블에 올려진 도구들의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을 끼고 조개를 잘 깔 수 있는 납작한 칼 같은 도구들이요.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군요. 까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옆 테이블에 보니 굴을 생으로도 먹더군요. 저희도 도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굴을 생으로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죠. 한국에서도 굴은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겨울에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조개찜을 먹었던 나이프로 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니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굴까기의 달인이 된 것 같은 루카스예요. 분명 3인분을 시켰는데 이건 파티를 해도 되겠어요. 양이 엄청 푸짐합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해산물 요리 먹으려고 하면 최소 15만 원 이상일 거라고 합니다. 한 판에 다양한 해산물과 진짜 큰 굴, 그리고 치즈까지 있는 모습은 환상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없는 해산물 식당이 왜 한국에만 있냐며 탄식을 이어갔죠. 분명히 양이 엄청 많았는데 너무 맛있어서인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초장은 좀 매운 맛이어서 전 치즈랑 같이 먹거나 국물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 국물 무슨 요술을 부린 거죠?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겨울에 홍합탕과 같은 요리가 있긴 한데 스튜와 같은 음식이고 보통 와인과 먹는데요. 이건 맛이 너무 풍부하고 조화롭습니다. 여기에 소고기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라면과 우동 같은 면을 넣기도 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요리 조합을 찾아내는 천재들 같네요. 저희는 한국 술도 시켜보자며 소주도 시켜보았습니다. 어떤 소주를 먹을지 물어보시길래 어리둥절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들이 영어로 알려주더군요. 조금 더 가벼운 맛이 있고 오리지널 맛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온 소주병을 막 빙글빙글 돌리더니 현란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바텐더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쾌하게 술을 따라준 대학생들은 저희에게 파전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물파전이라고 하던데 오징어와 야채들이 듬뿍 들어가서 무척 건강해 보이는데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은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 강국이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냈답니다. 저희가 한국의 해산물이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자 한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바다 보며 먹는 회가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방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겨울 바다를 보러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궁금해하자 자신들이 예약한 곳은 속초라며
사진을 보여주고 가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저희는 고민하다 내일 여행 스케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자 속초로. 한국 여행에서 예정에 없던 속초로의 여행이라니 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저희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저희 속초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동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